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갑작스런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다소 건강하신 편이었던 친정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연세에도 치아도 건강하셔서 임플란트도 한 번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젊어서 생고생을 하셨으면서도 허리가 약간 휜 것 말고는 척추 협착증도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서 몸에 칼 한 번을 대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셨죠. 흔하디 흔한 골다공증도 없으셨기에 보약 한 제도 마다 하셨던 분이 세월 앞에 장사는 없다는 말이 맞는지 암 진단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제까지나 건강하시게 오래도록 사실 줄 알았는데 이젠 가시는구나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도 65세에 그렇게 암 진단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정정하셨는데 가셨거든요. 그때는 저희 가족들이 미처 마음의 준비를 못하고 있었던 터라 어이가 없고 황망한 마음이 오버랩되면서 친정엄마의 소식에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병도 들고 갈 때가 되어서 가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친정엄마를 보내드려야 하는 건가 싶어서 우울했어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친정엄마와 함께 오붓하게 여행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언니와 매달 돌아가며 맛집 식당을 돌며 엄마한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로 약속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엄마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도 재미가 없다고 쿨쿨 잠만 자는 것을 보고서 그 후론 영화관도 함께 가본 역사가 없었고요. 언니네 식구들과 제주도로 여행 간 적이 있었지만 엄마는 늘상 손자와 사위들 챙기느라 여행을 즐기지도 못하셨어요. 딸들과도 함께 놀러 가더라도 가만히 계시질 않고 이것저것 챙기기만 바쁘셨죠. 저의 엄마는 세상 구경이나 재미에는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줄어들기만 했어요. 그 곱디고 온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것도 모르다가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버린 친정엄마를 볼 때면 늘상 속상하기만 했었죠.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저는 제 생각만 하기에 바빴어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잠시 엄마를 생각했을 뿐 저는 어느 것도 진정으로 엄마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네요. 늘 엄마에게 받는 것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주는 것에는 인색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자주는 아니어도 한 번씩 용돈을 드려도 매번 그랬어요. 네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용돈씩이나 주냐? 난 이 돈 못 받는다. 네가 어떻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정서방이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아서 네가 혼자서 고생해서 번 돈으로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나한테 이런 돈 쓰지 마라. 내가 지금 돈이 들어갈 데가 어디 있냐? 도로 가져가라. 그럴 때마다 저는 속이 상해서 그랬어요. 엄마, 나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인데 엄마가 그러면 내가 손이 부끄럽잖아요. 저는 먹고 살만해요. 그렇게 받네 안 받네 하며 몇 번 옥신각신한 끝에서야 겨우 그러셨어요. 그럼 받긴 하겠는데 이건 도로 가져가. 내가 너한테 용돈 줬다 셈치고 그러자, 응? 결국 그렇게 제가 드린 돈의 반을 떼어서 저한테 주시면서 또 그러셨어요. 이거는 엄마가 주는 돈이니까 네 몸에 써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던가 아니면 화장품을 사든지 그래라. 저는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받아들고 말았어요. 능력 있는 형부를 잘 만나서 결혼한 언니의 돈은 잘 받으시면서 제 돈을 받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결혼도 언니처럼 잘해서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앞에서는 티는 내지는 않으셨지만 아직까지도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을 두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닌데 버는 족족 일을 벌려서 말아먹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누구를 믿고 남편이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더라고요. 본인만 모릅니다. 자신은 철저히 처자식을 위해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친 죄밖에 없다네요. 밖으로 돌며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노름이나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운이 맞지 않아서 하는 것마다 안 된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정을 알고 있던 엄마는 늘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단 한 번도 사회의 길을 꺾지 않는다면서 남편을 데려다 놓고 나무라거나 하지도 않으셨고 친정에 가면 내 사위 하면서 잘해주셨어요. 용돈 잘 주는 맞사위보다 더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사람이
장모님도 암을 비껴가지는 못하시네. 오히려 건강하셨던 분들이 암도 진행이 빨리 온다고 했어. 그나저나 장모님 보험 들어놨지? 암보험이랑 몇 개 더 있을 거야. 그럼 무슨 걱정이야? 아, 그리고 예전에 보험 영업하던 친구가 장모님 앞으로 보험 들어놓은 것 있지 않았어? 참 남편은 돈 냄새는 잘 맡았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그 생각까지는 기억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보험 서류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럼 지금 확인해보자. 당장에 장모님이 암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들잖아.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엄마 앞으로 들어주었던 보험 서류를 꺼내서 남편과 함께 봤어요. 꽤나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좋아 죽더라고요. 야, 내가 죽으란 법이 없네. 딱 돈이 필요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어떻게 딱 이렇게 장모님이 도와주냐? 좋아서 방방 뛰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냐? 그리고 이 보험금 네 돈이야? 네가 사람 새끼가 맞냐? 어머니는 너를 낳으시고도 미역국을 드셨어? 이런 문둥이 자식을 낳고도 좋아하셨어? 와, 네가 인간으로 안 보인다. 자, 남편이 저를 달래듯이 사삭거렸어요. 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그냥 장모님이 암 치료 비용으로 보험금이 많이 나와서 좋아한 거야. 내가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자기가 시킨 일을 다 잘할 테니까 나한테 그 돈 좀 보태줘. 이번엔 철대를 맨입으로 씻진 않을 테니까. 알았지? 하하. 또 그놈의 돈? 저는 그때 남편한테서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제가 그동안 멍청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잘못 가르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착하고 관대하게 살라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기회를 더 주자고 힘을 보태주자고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해왔어요. 그건 착해서가 아니라 멍청한 거였어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뭐야? 보험회사에 다니는 은실이 알지? 그 친구가 사망보험이 좋은 게 하나 나왔대. 그래서 당신 사업이 또 망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신 앞으로 하나 들기로 했어. 거기에다 사인만 하면 돼. 사망보험금? 그거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들어줘. 그래서 제가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또 뭐야? 이혼 서류야. 사인해. 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내 돈도 많이 갖다 썼지? 너는 당장에 내가 이혼 신청을 해도 이혼을 못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사망보험 서류에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든지 알아서 해. 참고로 이혼을 하게 되면 너는 몸만 나가야 될 거야.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며 제게 그랬어요. 너 또라이냐? 나랑 쪽을 내겠다는 거야? 그래, 진작에 너랑 쪽을 냈어야 했는데 이번에서 결심을 했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보고 좋아 죽고 못 살더라. 나도 네 앞으로 사망보험을 들어놓고 날마다 빨리 죽지 않나 소원하려고 그런다. 뭐야? 막 나가자는 거야? 막 나간 건 너였어. 행여나 내 앞으로 된 보험 있지 않나 기대도 하지 마라. 다 해지했으니까 이혼서류 도장을 찍던지 아니면 사망보험 서류 사인을 하든지 해라. 너도 언젠가는 죽을 건데 보험금이라도 남기고 떠나야지 않겠냐? 남편은 환장하며 난리도 아니었지만 제 굳은 태도에 사망보험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 후 제가 말했어요. 거리를 다닐 때 조심해라. 재수 없으면 보험 들어놓고 남 좋은 일 시키고 가는 수가 있으니까. 섬뜩한 제 말에 남편이 소름이 돋는 듯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미 갈 만큼 다 간 부부 사이가 아니겠어요? 남편도 감지를 했는지 더는 나대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모든 기대를 꺼버렸고 어떠한 것도 순순히 해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 덕에 잘 살았는데 죽을 맛이 없겠죠. 그러다 말이 씨가 되었는지 새벽에 술에 취해서 도로변가를 지나다가 차에 쳤어요. 다행히 사고 운전자가 잘 피한 바람에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저의 싸늘한 태도에 오금이 저렸는지 찌질하게 눈물까지 찍어 바르더라고요. 뭐가 서럽다고 우냐?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사고 운전자가 얼마나 재수가 없었겠냐? 너는 운 좋은 줄 알아라.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던데 멀쩡히 살렸으니 말이야. 그런 내 모습에 남편은 공포를 느꼈는지 퇴원 후에도 조용히 쥐죽은 듯이 더 이상 일 저지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혼당하지 않은 것만도 어디냐는 듯이 말입니다. 남들은 이런 저를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엄마이지만 암진단으로 얼마 못 사실 분에게 보험금을 많이 타게 되어서 좋아 죽고 못 살던 그 기억이 생생한데 똑같이 해줘야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인데 인간 대접이 무슨 소용있겠냐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